하루 평균 1만 2천여 명 서울 시민의 교통수단으로 활용되는 따릉이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전용 도로의 중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야기 손님 모셔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의회의 박중화 시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시민교통안전협회의 김기복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인기 대단합니다. 하루 평균 12,000명이나 이용 중이라면 성공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주로 누가 언제 이용을 한다고 나와 있나요? 요즘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이 출퇴근 시간대는 20, 30대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예. 또 주말에는 우리 또 20, 30대 중에서 내재용으로 좀 많이 활용하고 있죠. 예. 오후 3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뭐 이용들 해보셨나요? 우리 김기복 대표님은 이용해 보셨나요 혹시? 네, 뭐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예.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따릉이 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예. 출퇴근 시간에는 이제 피해서 이용을 해봤기 때문에 근데 그게 뭐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여하고 반납하는 게 굉장히 간단하다면서요? 저는 그래. 사실은 이용을 못 해봤는데 왜 그랬냐면 그거 대여할 때 뭐 들어가서 신청하고 이런 게 복잡할 것 같아서 지레짐작으로 못 했거든요. 뭐 복잡할 거 없습니다. 뭐 1시간 또 임대할 수도 있고, 예. 2시간 임대할 수도 있고, 예. 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정기권 같은 경우에는 뭐 정기권도 있고.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도 예. 이용할 수가 있는데 예. 1년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도 예. 이용료가 뭐 3, 4만 원 정도밖에 아.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자전거를 굳이 구입하지 않고서도 예. 이 따릉이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친환경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대여 반납이 쉽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처음에 따릉이를 사용을 하려면은 앱을 내려받아서 핸드폰으로 등록을 하고 예. 이제 카드 등록을 하면 다음에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예. 제가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이제 처음에 그 앱을 받고 예. 카드 등록할 때까지가 문제가 되지 예. 그 후에는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아주 간편합니다. 아주 그냥. 예. 그래서 사용하기 쉽고 예. 이동하기 쉽고 예. 다 좋은데 예. 좀 안전에 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예. 전용도로가 문제가 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이야기를 예, 지금 해보겠네요. 자, 일단 만족도는 높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따릉이에 대한 만족도 어떻게 집계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만족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불만족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워 시간, 집중되는 시간을 비켜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불편을 느끼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용 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 예. 특히 이제 뭐 오후 한 6시에서 9시 정도라든가 특히 퇴근 시간이. 예, 퇴근 시간 이럴 때는 이제 수요가 집중되다가 보니까 아하.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이용을 못 하는 경우도 생기고 지금 예. 따릉이가 몇 대 정도 있는 건데? 지금 한 16,000대 정도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예, 2015년에 이제 시작할 때 예. 1,000대로 시작을 했는데 예. 상당히 많이 늘렸죠. 늘리기는 아하. 많이 늘렸는데 그래도 서울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역시 이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수요가 되겠죠. 말씀하신 대로 하루 12,000명이 넘게 이용하는데 지금 11,600 정도가 구비돼 있다고 하니까 실제로 정말 한꺼번에 수요가 몰린다 보면 분명히 부족한 그런 피부로는 그렇게 느끼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뭐 제가 실제로 좀 말씀드릴게요. 예.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자치구에서 11개 구를 했을 때 했어서 그랬었는데 예. 지금 이제 25개 구로 이제 늘려가는 과정이에요, 이게요. 아하.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서울시 25개 구가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따릉이를 지금 운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연간 운영비가 한 50억 정도 들어갔었는데 예. 이제 연간 운영비가 한 160억 정도까지 들어가게 되고요, 이게. 아, 예. 그런 돈이 많이 투입을 되는 효과에 비해서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안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예. 이 지퍼 농활구이 하나 있었고요. 예. 그 안전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그 자동차의 사고, 아까 뿐만 아니라 자전거의 사고, 예. 이 따릉이의 사고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예. 차량과 접촉, 오토바이와 접촉이 아닌 보행자와의 접촉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종합보험과 영조자 책임 보상을 들어놨어요. 예. 근데 이 보상에서 문제가 되는 게 영조자 책임물 보상은 약 1억에서 3억 정도까지 돼서 괜찮은데 예.
우리 보행자 보험이나 자전거를 운영하시는 보험이 약 2, 3천만에 한정돼 있어서 아하. 이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망을 예. 갖다 붙여서. 자, 네. 일단 그러면 지금 서울시는 계속적으로 따릉이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160억까지 이렇게 예. 늘리는 건데 예. 문제는 안전에 더 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서 예. 지금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신데요. 예. 예.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따릉이를 타면서 헬멧 쓰신 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따릉이를 비롯해서 자전거를 운전할 때 시민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우리 정세미 아나운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아, 예. 예, 정세미 아나운서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7월에 발표한 서울 시내 자전거 도로는 777.5.9km로 지난 2012년보다 16.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따릉이를 비롯한 자전거의 경우는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도주행은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사고가 날 경우에는 차와 같은 수준에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인도주행은 불가능하고요. 또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에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7년 동안 월 평균 2,500여 건의 자전거 관련 안전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5월부터 10월 사이에는 매월 3,000여 건 이상의 잦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는데요. 지난 2011년부터 15년까지 5년 동안 자전거 사고로 총 283명이 목숨을 잃었고 사고의 79%가 운전 부주의와 충돌 혹은 추돌의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점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전거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거 참 충격적입니다. 월 평균으로 2,500여 건의 자전거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인데, 자, 이 가장 큰 문제가 이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부족한 겁니까, 지금? 부족하다라고 얘기한다면 뭐 비교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죠.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아나운서께서 전하시기를 서울 시내 자전거 도로가 776km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중에 74%가 예. 보도에서 이제 그 보행자와 예. 자전거 겸용 이용할 수 있는 겸용도로예요. 아, 예, 그런데 그렇군요. 여기에서 저런 이제- 형태라는 거죠. 인도와 자전거가 같이 네, 있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자전거 전용 도로와 자전거 전용 차로 예. 그리고 자전거 우선 도로가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이 74%를 뺀 26%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데 실제로 자전거 전용 도로 이러면 한 8.5%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그래요? 그 상태니까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예. 사실 서울 시내 도로가 한 1,400km가 좀 넘는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되는데 예. 자전거 도로가 이 776km면은 절반이 조금 넘는 정도 확보가 된 셈이거든요. 예. 그럼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전용 도로는 여기에 비하면 모자라도 너무 많이 모자란다는 거죠. 그런데 모자르기는 하는데 예. 확충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군요. 여기에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도로는 760km가 넘게 예. 만들어는 놨는데 예. 자전거가 정말 안전하게 사람하고도 섞이지 않고 차하고도 섞이지 않고 보호되면서 갈 수 있는 곳은 전체 중에 8%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습니다.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전거가- 오늘 전 처음 알았는데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전거가 안전하게 예. 운전을 할 수 있고 운행을 할 수 있는 도로, 예. 즉 자전거 전용 도로는 이제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고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거 말씀드릴까요? 예. 이 자전거 전용 도로는 실제로 예. 도로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예. 예를 들면 올림픽대로라든가 예. 강변북로라든가 동부간선도로라든가 이렇게 하천변에 레저용으로 만든 도로가 이 전용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예. 실제로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전용 도로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한다면 할 수가 이것은 없군요. 거의 불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서울시가 나서가지고 이 자전거 전용도로 좀 확보할 수 없나요? 우리 의원님께서 좀 이렇게 법안을 발의하시거나 해가지고 만들 수는 없는 건가요? 조례 같은 경우? 네, 이 접근해야 될 게 상당히 많은데요. 예. 이 교통상의 흐름이지 않겠습니까? 제일 예. 중요한 거는. 예. 저는 아침, 점심, 저녁에 시시각각으로 저를 많이 타보고 있어요, 진짜로 이거를. 예. 그런데
이 문제점들이 돌출된 걸 확인을 하고 이제 바꾸자 했던 게 아까도 말씀드려서 자전거를 좀 확충을 하려고 하는데 예. 이게 아까 이제 예산이 올라가서 자전거는 많이 이제 활용하게 되는데 예. 자전거 전용 차로가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예. 이게. 그래서 이거를 확보를 해보려고 예. 서울시 교통본부와 지금 서울시와 협의 중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앞으로 방법을 찾을 거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방법 중에 뭐 예로 든다면은 예. 지금 현재 서울시에 버스 전용 차선이 있는데 예. 여기에 버스 전용 차선과 트램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예. 그다음 그렇게 되고 또 일반 차량을 4대문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면 영업용과 사업용 차량을 받아주고 나면 차도가 하나 빌 정도는 되지 않겠냐 4대문 안에는. 그래서 전체를 다 자전거 도로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는 우리 서울 지금 미세먼지, 환경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좀 방향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같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조례놓고 묶고 뭐 하는 것보다는 큰 방향과 큰 틀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예. 말씀하신 대로 예. 저도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뭐 그러니까 그 자동차들이 다니는 차도 또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옆에다가 자전거 전용 도로를 갖다 이렇게 뭐 만들어 놓으면은 그 굉장히 또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교통 흐름에 방해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일단 차가 얽히고 또 인도가 얽히고 이러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책은 없는 건가요? 지금 단기적인 대책이라도? 단기 대책은 어차피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크다란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해요, 지금 현재. 네. 이제 자전거 수만 늘리는 결과가 나오는데 네. 대책을 갖지 못해서 그래서 이런 방안들 큰 틀에서 연구를 해야 되고 아마 서울연구에서 연구한 것도 많이 있었는데 방향은 그렇게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전거 전용 차로를 환경과도 좀 연결시켜서 네.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 저는 여기서 지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예. 또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예. 좀 답답한 정책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 예. 어떤 왜 건가요? 그러냐면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활성화해야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지가 지금 30여 년이 돼 갑니다. 그렇죠. 예. 특히 MB 정부 들어서면서는 특히 더 이 자전거 교통에 대한 활성화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사실상 달라진 게 거의 없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는 자전거 타고 잘 다니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냥 시설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뭐 예.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자, 환경 문제도 그렇고 교통 혼잡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교통수단을 예. 어떤 교통수단을 선택해서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예. 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 이 합의를 먼저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 잘 아시는 것처럼 네덜란드 같은 경우 이제 이 보면은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에는 이 자전거 이 수송 분담률이 50%가 넘어요. 예. 그럼 이 네덜란드가 어떻게 자전거 도로를 도입하게 됐는지의 그 과정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여기는 예. 어떻게 하는가? 여기는 국민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도로의 일부를 이제 시민들이 자전거 도로로 내준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거 이용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그만큼 때문에 차는 불편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차는 불편하고 차 이용률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예. 그럼 차 이용이 줄어드는 데 따른 효과는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잖아요. 예. 미세먼지, 대기오염, 예. 뭐 연료 낭비, 뭐 말할 거 없이 이익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무슨 뭐 이 군흥지 지역이기 때문에 예. 언덕길이 많아서 자전거 이용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사실 동경 같은 경우 우리보다 더 도로 조건이 나빠요. 예. 그래도 동경 같은 경우에는 수송 분담률이 지금 14%가 넘습니다. 자전거 수송 분담률. 그렇습니다. 아하. 근데 우리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우리 우리는 지금 어느 현재 정도인가요?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기는 한데요. 그래도 통계 추정치가 나와 있는 게 한 2.1% 정도 돼요. 예. 그런데 이 2.1%도 사실은 부풀린 측면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서울시 그 교통수상 분담률을 보면은 이 기타 교통수단이 4.4%로 나오는데 여기는 도보로 걷는 사람을 포함해서 보행자를 포함해서 이 기타 교통수단이거든요. 자전거도 거기 안에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거고. 이 안에 들어가는데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역시 우리 핵심적으로 김근호 대표님이 잘 아시네요. 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정책적인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어느 정책을 우선할 것이냐 하는 것이 먼저 결정이 돼야 저 정도로 확충도 되고 또 자전거 이용 알겠습니다. 활성화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뭐 차도를 달릴 경우에는 자전거는 워낙 속력이 느리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차도를 보호해서 뭘 만들자고 하니 뭐 차로의 어떤 차량의 진행이라든가 이런 거에 계속 방해가 되고 뭐 돈을 들인다고 해서 막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거시적인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또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더 좀 짚고 넘어갈게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구릉지권도 있고 이제 돈 문제도 결부가 됐는데요. 예. 우리 따르릉이 한 대가 약 한 80만 원 꼴이에요. 비싸네요. 예. 그 자전차 한 대는 26만 원. 예. 그다음에 그 우리 단말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예. 그 단말기가 50만 원 정도 해요. 예. 뭐 타시도는 벌써 자전거가 36만 원 정도 하는데 예. 아마 대한민국에서 자전거 만드는 회사들이 잘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거기에 그 자전거 내에 내장되어 있는 기어가 있어요. 예. 우리 일반 자전거는 대부분 다 기어가 외장이잖아요. 예. 근데 이 자전거는 내장되어 있어요. 예. 그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구릉지까지 포함이 되는데 구릉지로 올라가려면 굉장히 애를 먹어요, 이거는 예. 사실은. 그래서 평길만 많이 다닐 수 있지 구릉지 다니는데 문제가 있어요. 아, 그런 그래서, 애로사항이네요. 예.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1, 2, 3단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용하다 보니까 잘 안 굴러갔었어요. 이거 안 굴러간지 느껴지는데 예. 3단이 있는지 알면 조금 굴러가는데 구릉지에서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5단, 6단, 7단으로 좀 높여야 되는데 예. 이거를 대한민국에서 또 못해요, 또 이것도.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움 좀 있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수입했더라고 이것도요. 네, 여기서 이제 좀 제가 의원님하고 의견을 좀 달리하는 게 뭐냐면 따르릉이는 우리가 이제 카 쉐어링처럼 예. 이 부분적인 부분을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지 이것이 자전거 교통을 전담할 수는 없습니다. 예. 따라서 자전거 교통이 활성화되려면 개인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자전거는 구입하고 예. 그렇지 못한 경우 대중교통과 연계해서 이용할 때 따르릉이를 이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출퇴근이나 이런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이렇게 일단 건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2만 대 넘게 이렇게 늘린다고 밝혔는데 늘어나면은 안전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당연하죠.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헬멧이 없습니다. 이게 인도, 보도, 차도 가리지 않고 막 다니는데요. 지금 헬멧이 없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사고에서 조금만 크게 넘어지면 아주 치명적인 위험이 올 수 있거든요, 이게. 네. 예, 그래서 이 헬멧을 좀 도입을 해야 되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헬멧 도입에 대한 어쨌든 법적 근거가 없어요. 또 네. 우리나라는 13세까지만 헬멧을 어린이한테 쓰게 만들어놨고 네. 15세 이상 애들은 헬멧은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네, 이런 그렇죠. 규정도 좀 만들어야겠고 예. 또 이 자전거 사용하면서 음주하신 분들 그런 분들 요즘 꽤 많죠. 보이시더라고요. 예, 많죠. 특히 저기 예. 따릉이를 이용할 때 예, 맞습니다. 음주 운전을 안 하려고 따릉이를 쓰셔서 오히려 자전거 음주 운전하시는 분들이 예,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거 단속 근거가 사실 없습니다, 지금. 그것도 좀 만들고 있고요. 예,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기부 대표님 조원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그랬었는데 이런 것도 좀 조례도 만들어서 국민 동의를 받아야겠고요. 예. 또한 저희들이 또 이거 하나 해야 될 것이 하나 또 있어요. 아까도 우리 진짜 이게 중요한 거는 자전차 전용 도로, 자전거 전용 차로. 예. 이거 많이 확충시켜야 되잖아요. 예. 그 저희들 의원들이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겠습니다. 더 많이 예. 써서 예. 우리 서울시 교통위에 전부 다 계신 분들을 얘기해서 자전차 전용차도 만드는데 더 많이 애를 한번 쏟아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자전거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 이제 그 자전거를 직접 타는 분들한테도 좀 당부해야 될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이 얘기를 했던 것들은 서울시의 정책적인 측면, 그다음에 또 우리 자전거를 활용하시는 분들의 인식 제고 이런 것도 얘기했는데 어떤 부분을 시민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으십니까? 우선 지금 현재 현행 어린이를 비롯해서 초, 중, 고등학교에 교통안전 교육을 좀 도입해야 된다고 봐요. 예.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예. 근데 이런 교육을 받지 않고 자전거의 편리함만 이제 생각해서 이용하다가 보니까 예. 이 차도에서 무단횡단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요. 그렇죠. 뭐 이러다가 참 진짜 대책 없이 희생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교육 문제가 먼저 활성화 좀 돼야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안전을 위해서 예.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좀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실 헬멧 안전모를 얘기하시지만 이 따르릉 이용하면서 안전모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예.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은 안전모를 스스로 이제 관리하고 이용하고 꼭 써야 된다는 이런 의식이 먼저 돼야 되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 먼저 좀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안전을 위해서 스스로 안전을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측면에서 좀 시민들이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을 위해서 서울시 의회와 또 우리 의원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자동차 전용도로 서울시에서는 아까 연간 운전을 160억 정도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다 얘기했듯이 가해 차선, 3차선, 4차선은
자전거 도로와 자동차 도로와 차 도로가 같이 겸용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이 보도를 조금은 자전거 전용도로 활용할 부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예. 그런 부분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활성화 찾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인도와 자동차 전용 도로가 같이 또 겸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거 조금 더 활성화시켜도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직접 차고 다니면서 느껴보니까는 잘못 만들었다 하는데 아니 잘 만들어진 부분이 좀 사실 많이 있더라고요. 칭찬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러면 칭찬해 부분들이고 이제 그 서울시 전체를 이렇게 일주할 수 있는 시내 4대문 안에 일주할 수 있는 도로들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전용도로 확충도 필요하지만 지금 그 설치되어 있는 도로만이라도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때문에 자전거 타고 자전거 도로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사실 자전거 도로들 끊겨 있는 데도 많고 불법 주정차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데도 많은데 이런 부분도 정비해 나가면서 자전거 중심의 어떤 교통 문화를 좀 정착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시의회 박중화 시의원 그리고 또 시민교통안전협회 김기복 대표 모시고 따릉이를 비롯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에 위한 대책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